때나 지문이 되시면 경비가 시작됩니다. 경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둠 속에서 1시간 반 가까이로 온 것 같네요. 한 30분 있으면 해가 뜨겠지. 아, 어둠 속에 가는 길 너무 싫어. 그래도 가야지. 동특이 30분 전인데. 돼지령. 아직도 해 뜨려면 한 25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살짝 여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쁩니다. 또 안 가면 또 거기서 머리 아픈 거 아니야? 머리 아파. 반야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노르모 삼도봉까지 1km 남았네요. 6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목표는 6시. 천왕봉은 21km 나왔습니다. 반야방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노고단에서 5.2km 왔네요. 금방 삼도봉 나올 것 같아요. 삼도봉에서 정비 좀 하고 가야 될 듯 합니다. 저 높은 노고단에서 쭉 해서 이 능선 타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자, 결국 성중 종주는 실패. 연하천 대피소를 떠나 벽소령 대피소를 가는 길 중간에 멈추고 다시 연하천 대피소 쪽으로 와서 음정마을 쪽으로 하산하고 말았습니다. 연하선경
그리고 제석봉, 천왕봉 일출까지 계획했었고, 그걸 놓친 게 너무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결국 천왕봉가는 딱 중간 정도에서 멈추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서 떡이라도 한 조각 먹으면서 야부리 좀 털다가 가려고 했더만 안 되겠네요. 사람이 너무 많네. 무엇보다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하지 않았을 때 그 패배감 때문에 기분이 영 나빠서 끝까지 하려고 했으나 그것 때문에 끝까지 하는 게 결국 손해일 것 같았지.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말았네.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10년 후에나 20년 후는 장담 못하겠지만 혹시 20년 후에 내가 보고 있다면 그때를 포함해서 아마 지금의 나한테 어이구 하면서 혀를 쯧쯧하고 질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어, 이렇게 끝낸 걸. 그리고 아마도 지리산 종주는 특히나 성삼재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하는, 그것도 꼴딱 밤을 새고 하는 그런 지리산 종주는 아마도 이제는 그만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마지막 지리산 종주는 2년 전 8월인가 그때 했던 지리산 종주였겠네. 그런 만큼 그 지리산 종주가 더 뜻이 깊어졌네. 지리산 종주에서 성삼재에서 노고단을 올라서 대지령, 임걸령, 피하골 상거리도 있죠. 그리고 화계제에서는 뱀사골로 내려가는 길이고, 거기서 삼도봉 거친 다음에 무시무시한 토끼봉을 오르고 연하천까지 가는 게 벌써 13km이긴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남아있는 벽소령에서부터 세석까지 갈 때 덕평봉, 칠선봉, 그리고 영신봉까지 그거 고개를 넘는 짜릿함, 괴로움, 이미 체력이 털린 상태에서 가는 거라 더더욱 힘든 그 길.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실 별로 경치가 없었던 지리산이 그 다음 세석에서부터는 일출 대체지이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촛대봉의 풍경 있지. 또 좀 지나면 지리산 제일경이라고 꼽을 수 있는 연화성경길, 그리고 장터목 운해 위에서의 라면, 그리고 제석봉에서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주위에 있는 들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왕봉에서의 장엄한 일출. 이걸 놓친 게 너무너무 아쉽. 특히나 천왕봉 일출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날씨라던가 그거를 위한 장터목 대피소 예약,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 문제 겪지 않기 위해 라면도 순한 맛으로 준비해 갖고 갔는데도 결국은 이걸 다 무릅쓰고 중도 포기하고 말았네. 모든 걸 그렇게 포기하고 음정마을로 하산을 결정한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었지. 물론 이런 수십 가지 이유는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다 극복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게 연화성경과 천왕봉 일출인데, 그걸 포기하고 결국은 내려온 거지 뭐. 항상 그렇지만, 그리고 준비는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꼭 빠지는 게 한두 가지 있더라고. 선글라스를 출발할 때부터 깨먹어서 버리고 갔는데 6월 땡볕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고, 랜턴을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새벽에 2-3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산행을 해야 되는데, 랜턴이 가장 필수인데 랜턴을 충전할 수 있는 이게 다들 C타입으로 바뀐 상태라 마이크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결국은 랜턴 없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큰 산 갈 때는 조금씩 있는 거지만 무릎의 통증이 평소보다는 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니까 고관절 쪽에도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극복을 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 한동안 그래도 거의 한 2-3년을 발이 아파서 신발 자체를 못 신고 다닌 적이 있었다 보니 그 트라우마도 좀 생각이 나고,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무리는 하지 말자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지리산 종주를 위해서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밤에 11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3시경 성삼지에 도착을 해서 일정을 시작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근무를 하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잠을 한숨도 못 자게 되더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결국 대피소에서 자야 하는데, 그날 계속 운행하고 대피소에서 자고, 근데 대피소에서도 내가 잠을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라 결국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게 그렇다 보면 너무 체력적으로 항상 부담이 되는 일정이라,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도 종주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는 제일 큰 이유이긴 한데, 장터목에서의 푸세식 화장실이 너무 버티기가 힘들더라고. 특히나 연하천 대피소에서 화장실을 잠깐 들렀는데, 그 장터목 화장실에
트라우마가 거기서 다시 생각이 나면서 이 화장실을 이틀 동안 계속 힘들게 가면 뭔가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인 것 같아. 화장실 때문이라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사실 이번에 짐을 좀 줄이자 해서 성공적으로 짐을 줄였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하천 대피소 도착했을 때 체력이 괜찮았어. 그 상태가. 그건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살을 못 빼다 보니까 조금 더 몸무게를 줄여야 앞으로도 좀 이런 큰 산행들은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무릎이나 이런 관절 쪽에 데미지를 적게 주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큰 숙제기는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 이유는 이 빨리 내려와서 맥주 한 잔 너무 먹고 싶더라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게 마지막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싶네. 거기에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내 핸드폰 인터넷이 안 돼서 거기서 나오는 불편함이나 그 다음에 트럼프 이놈의 새끼 때문에 회사 일을 좀 봐야 될 일이 생긴 거 이런 거는 부차적인 이유가 된 거지 핑계지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음정마을로 하산을 했는데 지리산이든 설악산이든 사실 길이 완벽하게 잘 다져진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 쳐도 음정마을 하산길은 하산하는 내내 연하천 대피소 직원 한 명이 출근하러 올라오는 것 빼고는 아예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을 정도로 길이 좀 잘 다져지지도 않았고 특히 반바지를 입고 간 나로서는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 하산을 시작하고 연하천 삼거리에서 벽소룡 쪽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는 길은 세석 초반 1.3km 하산길처럼 참 걷기 힘든 돌계단 길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무릎이 많이 털렸지. 연하천 삼거리를 만나고 나서는 4.1km? 4.1km는 아니고 4.1km가 어디까지를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6km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중에 3km 정도는 임도길인데 이게 그 게이트를 막아놓은 임도길, 그러니까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임도길인데 그런 길이다 보니 차도 많이 안 다니고 해서인지 그 길들이 그 바닥이 막 울퉁불퉁 아주 난리가 아니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내려오는 게 생각보다는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물론 무릎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 그 3km 사실 그런 경사도 길은 금방 내려올 텐데 그렇게까지는 물론 앞에 그 계단길처럼 막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산책 수준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 물론 이미 무릎이건 뭐건 다 털린 상태라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그 3km를 내려오면
국립공원에서 게이트 컨트롤 하는 데를 지나고 나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로 마지막 3km 정도를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오게 돼. 근데 그 길이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조성한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뭐 이런 아스팔트나 이런 포장길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전원주택들이 참, 그런데 결국은 그 전원주택 개발한 업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원주택 지들을 개발해서 분양해서 파는, 이 길을 어쨌든 원래는 등산로였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거기를 그냥 콘크리트로 꼬불꼬불 그 길을 개발해서 그 땅들을 뭐 몇백 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급경사지에다가 분양을 해서 팔고, 또 그것들이 무분별하게 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농막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너무너무 보기가 싫었어. 그 아름다운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뭐 거기가 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이어지는 그 산속에 실제 마을 주민들도 아니고, 마을 주민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그 길을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나무들은 하나도 없고 6월에 그 어마무시한 땡볕 아래 마지막 3km를 그냥 아무 그늘도 없이 엄청나게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그 편한 길이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내려왔던 것 같아. 결국 그렇게 마지막 구간까지 다 지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왔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그러니까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곳인데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물을 한 잔 사 먹을 수도 없었고, 그냥 땡볕 속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고 앉아서 버텼던 것 같아. 그러고 버스가 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버스 기사님은 너무너무 친절했고, 원래는 마천에서 서울 오는 차를 타려고 했는데 기사님 추천으로 인월버스터미널로 갔고, 인월버스터미널에서 한 1시간 좀 넘게 시간이 남아서 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온 거지. 서울로 오는 버스는 프리미엄이라 좌석도 너무 편하고, 또 기사님도 안전운전 하셔서 한 두어 시간은 그래도 깊숙이 잠들어 온 것 같아. 서울 와서는 지하철로 집으로 왔고, 중탈은 했지만 그래도 총 거리 21.76km, 시간은 한 9시간 좀 못했고, 새벽 3시부터 12시 가까이 했으니까 9시간 좀 못했네. 그리고 그래도 1176 획득고도 잡아냈고, 그리고 하강고도도 1800 조금 안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5291 칼로리 소모를 해서 운동량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정도는 돼. 그리고 집에 와서는 시원하게 맥주 한 잔에 밥 한 공기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자, 올해 상반기는 지리산 종주 실패를 마지막으로 아마 큰 산행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안산 자락길이나 좀 아까 본 인왕산, 북악산 요런 데를 뭐 상반기가 다 끝났구나. 뭐 하여튼 여름 다 끝나고 가을 때까지는 아마 그런 식으로 놀러 다니지 않을까 싶어. 또 가을이 되면 어떤 콧바람이 불지는 모르겠는데, 요번 상반기에는 어쨌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공룡능선도 했고, 공룡능선도 했고, 뭐 나름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자전거로는 동해안 종주 못했던 부분도 이번에 끝냈고, 가을에는 또 어떤 콧바람이 불지. 자, 지리산, 내 평생 지리산 종주는 아마도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그래도 요 가을에는 아마도 노고단 거쳐서 뱀사골로 하산하는 그 길을 한 번은 할 것 같고, 그리고 설악산은 대청봉으로 한번, 뭐 오색에서 갈지 한계령에서 갈지 소공원에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청봉을 한번 당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할지 모르겠네. 하게 된다면 요거 두 가지. 그리고 자전거는 글쎄 현재로서는 목표로 잡는 장거리가 없기는 한데, 제주 일주 만약 하게 되면 한 20년만 30년만 20년만 네, 하게 될 것 같은데, 장거리 제주 일주 정도? 근데 아마 제주 일주가 막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어서 글쎄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한 번은 좀 선선해지면 주하이에 들어가서 그 길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산 위에 그 바닷가까지 연결되는 그 길을 한번 꼭 해볼 생각이야. 아마도 올해는 요 정도. 그리고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큰 프로젝트 생각하고 있는 거는 미국에 들어가서 여유가 되는 대로 자전거로 퍼시픽 하이웨이, 자전거로 아리조나 그랩을 요 정도 하고 싶고, 혹시라도 트레킹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거는 세도나 쪽 트레킹, 아니면 요세미티 트레킹, 이쪽을 좀 도전해보고 싶어.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벌써 한 6년? 7년 됐나? 그때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프로젝트인데, 이제는 점점 체력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빨리 계획을 잡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 시간을 또 놓치고 나면 어차피 할 수는 없는 프로젝트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아쉽네. 물론 지금 걷는 이 안산 자락길은 아마도
나에게 남은 10년? 아니 20년? 조금 더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같이 해나갈, 같이 즐길 그 길이라서, 이거는 항상 나와 공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랑하지. 같이 가야지. 이 안산 자락길은 글쎄, 내가 아팠던 발이 낫고 나서 한 5년? 5년도 안 됐어. 어쨌든 최근 들어서 시작하게 된 길인데, 내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집 앞에 있는 이 소중한 보물을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이 길이 있는 걸 너무 항상 감사해. 안산 자락길을 걷다 보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조금 멀지만 저 멀리 북한산, 저 앞에 보이는 게 비봉능선인데, 족두리봉부터 시작해서 향로봉, 비봉, 저쪽 제일 높은 게 보현봉이지, 아마 보현봉? 보현봉까지 저 능선이, 오늘은 좀 날씨가 습도가 많아서 그런지 좀 더 비 오고 난 뒤에 햇볕이 좀 좋고 습도가 적은 날 보면 깨끗하게 저 앞이 펼쳐지고, 또 바로 앞에 인왕산, 저쪽으로 가면 북악산이나 시내 전망도 되게 깔끔하게 볼 수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거의 한 반 정도는 데크길로 되어 있어. 그리고 나머지도 평평한 흙길, 그리고 콘크리트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편안한 높낮이라서 무장의 길로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지. 그리고 이 숲도 되게 이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항상 만족스러운 것 같아. 총 한 바퀴 도는데 거리는 7km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또 화장실도 많아서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이 급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있어서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지리산 종주는 중탈로 끝을 맺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웠다. 만족했으면 된 거 아닌가? 오케이. 이번에는 여기까지.